자, 반갑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 적풍에 돌아온 증시 풍향계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수가 어제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닥 기준으로는 3.4%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엄청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이 상황들을 좋게 만들기 위한 재료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다가오는 10월 13일에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이 CPI 발표 이후가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그런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상황을 진정시킬 만한 호재 거래들이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오늘만 보시더라도 작은 악재들이 굉장히 확대돼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전까지는 너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조심조심 보자. 그리고 차라리 쉬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이 내려갔던 이유가 이제 러시아 핵전쟁 우려가 좀 있었고요. 지난 3월 달에도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원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때도 이제 핵전쟁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북한이 10월 달에 핵실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완전 그냥 오늘 분위기가 싹 냉각되는 그런 하루였었죠. 그래서 미국이 호재를 주기 전까지는 작은 악재들, 평소 같은 경우 작은 악재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이 엄청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거는 좀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지선 같은 것도 다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내려가는데 영향을 줬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애플에서 신제품,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이폰 14에 대해서 생산량을 올해 늘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가 결국 그냥 기존에 생산하던 것만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었는데요. 아이폰이 중국에서 덜 팔린 거를 가지고 경기 침체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LG 이노텍이 하락을 했는데 LG 이노텍은 원래 고점이었잖아요. 빠지는 게 어찌 보면은 시간 문제가 아니었나 싶었었는데 그런 문제들조차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13일까지는 이런 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제가 약사장에 나올 때 여러분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드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난 영상을 한번 했다는 게 여러분께 아무튼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오늘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이 안 좋으면은 항상 강한 종목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상한가 종목이 대표적인 센 주식, 강한 주식, 돈이 많이 들어온 주식이 되겠죠. 그래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가 있는데 제가 상한가를 통해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벌써 2번이나 여러분께 녹화를 해드렸습니다. 매매하는 방법은 꼭 그 영상을 보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어제장의 상한가는 오늘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없었죠. 왜냐? 조건이 맞지 않았어요. 조건이. 그치만 오늘의 상한가 종목은 내일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제가 오늘 적어놓은 이 종목들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역시 조건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웬만하면 오늘 첫 번째 상한가를 보인 그린케미칼 여기 오늘 첫 상한가가 나왔죠. 바닥에서 이 종목 잘 보시고 그리고 유틸렉스도 오늘 첫 상한가죠. 바닥에서 이런 것들 다 이제 개별 재료가 있었어요. 뭐 유틸렉스는 희귀약품 지정이 있었다던가 개별 재료가 있어서 많이 올라갔고 샘표도 오늘 상한가를 가기는 했는데 같이 가는 샘표 식품이 중간에 좀 삐끗하면서 좀 빠졌기 때문에 그린케미칼이나 유틸렉스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샘표도 뭐 내일 아침에 상승 출발한다면은 아침 시가 단타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IMBC도 있었는데 요 종목은 최근에 그 YTN 민영화, YTN 매각 이슈 나오고 나서 이제 민영화 이슈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한 번은 첫 번째 상승이 아니라 좀 두 번째 상승이어가지고 조금 그래요. 첫 상승이면 한번 과감하게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21일 같은 경우는 좋았지만 이번엔 어떨지 왠지 그때보다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 SE는 어제 우리 리튬 얘기하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진짜 강하네요. 엄청 강하죠. 근데 내일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까? 바닥에서 엄청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 하시려면은 손절가 꼭 지키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들은 이렇게 내일의 관심주가 되겠고요. 장이 안 좋으면은 급등주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냐면 그런 장에서도 돈은 쏠리는 곳에 쏠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우리 이제 금리 인상 관련주들. 금리 인상 관련주를 매매하는 방법은 정말 심플해요. 지수가 저점을 깰 때 사면 됩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시작을 하는데 1분 봉으로 보게 되면 초반에 괜찮았어요. 나름 잘 버티다가 저점을 깬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수 잘 가다가 이거 오늘 거죠? 28일 잘 가다가 오늘 저점이 한 2200선 정도가 돼요. 그 자리를 깬 순간이 여기거든요. 시간으로 보면은 한 10시 뭐 28분, 29분, 30분 정도가 될 거예요. 이때 오늘의 저점을 깼어요. 선을 그려보면 여기죠? 그날의 저점을 깨는 순간이 이 금리 인상 관련주의 단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지수가 저점 깨지는 걸 보고 들어갔다면 첫 번째, 제주은행의 경우는 10시 24분 기준으로 주가가 정확하게 인버스처럼 튑니다. 10시 한 30분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죠? 대충 보면. 정확하게 인버스처럼 얘는 고점 돌파가 나와요. 지수가 역으로 깨지면 얘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수익 구간이 있었겠죠. 이렇게 한 6% 정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푸른저축은행도 한번 볼게요. 푸른저축은행도 10시 30분 기준으로 그냥 넉넉 잡아서 10시 30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정확하게 지수가 저점을 깼는데 얘는 고점 돌파가 나와요. 그때가 5% 수준이었으니까 오늘 장중 20% 올랐죠. 최대 기준으로. 또 못 샀다 그러면은 고려 신용 정보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인 10시 30분 근처로 본다고 하면 이 정도가 되겠죠. 우리 지수가 저점을 이탈했는데 얘는 고점 돌파가 나와요. 3에서 한 8%, 5% 정도 나왔죠. 큰 수익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게 노리는 순간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장이 안 좋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대신 이제 이 패턴들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그러면 이전 같으면 10% 먹을 거 이제 5%밖에 못 먹는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금리 인상 이슈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미국에서 관련 언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단타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쪽 이외의 종목들 본다고 하면 이제 배터리 쪽에 또 있겠죠. 리튬 관련해서 어제 이제 적어드린 종목들이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리튬 플러스가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리튬 플러스 관련주인 EV 첨단 소재가 오늘 장중에 굉장히 시세가 좀 있었고요. 신생 테마죠. WI는 오늘 갭상승을 했는데 결국 좀 빠졌어요. 투자 경고 종목이라 그런가. 그리고 셀피 글로벌은 바닥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는 요즘에는 바닥주가 좀 별로죠. 차라리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이 단타 관점에서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 SE 이 종목은 상한가에 갔고, 오늘 보니까 PNT라는 종목도 요 리튬 플러스랑 서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제가 바닥주는 별로라 그랬죠. 장기 투자긴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빠졌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셀피 글로벌이나 PNT 같은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 있는 리튬 플러스 관련주로서 뭐 언젠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강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 중에 러시아 핵전쟁 우려, 그리고 플러스 이제 북한의 핵실험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오늘 국정원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11월 7일, 10월 16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니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 시기 동안은 뭐 매매하지 말라는 건가? 그죠? 상당히 좀 큰 범위를 지정을 좀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국정원이 지금 대놓고 앞장서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런 얘기를? 그죠? 그래서 요즘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요 북한이나 아니면 러시아가 어떤 핵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그냥 피폭 될 수 있잖아요. 그 피폭에 사용되는 게 요오드예요. 요오드인데, 그래서 요오드와 정확하게 요오드와 칼륨인데 요 성분이 들어간 약을 지금 지난 3월달 러시아 전쟁 시작했을 때부터 유럽 주변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사재기도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이슈가 나오면서 요오드라는 게 들어간 제약사들 또는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올랐는데요. 오늘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이 일단 대장주로 올라왔습니다.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 요게 이제 시세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진제약이라는 종목도 오늘 같은 이슈로 올라왔어요. 러시아 핵무기 사용 우려로 요오드 관련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약품도 같은 이유로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오늘 주목받지 못하는 요오드 관련주,
이 요오드 관련주가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 요오드가 포비돈 요오드 아시죠? 빨간 약. 그 포비돈 요오드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시세가 났었는데 뭐 대봉 LS 같은 종목들 같은 이유로 올랐죠. 그리고 이제 광동제약 요것도 똑같은 재료인데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한국 파마도 있고요. 같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제약까지. 요 종목들이 이제 피폭 치료제로 사용되는 요오드가 들어간 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나중에 어느 쪽이랑도 엮일 수 있냐면 일본이 그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엮일 수도 있어요. 요오드라는 게 그런 데 사용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업들이 이제 관련주니까 혹시나 러시아 이슈 또는 북한 이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얘기가 나올 때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좀 하자면 지금은 멀쩡한 주식은 살아남지 못하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멀쩡한 주식은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시기이고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멀쩡한 주식들은 이 시기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분기점이 10월 13일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시장은 좀 안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어떤 뭐 소액 계좌를 운영하신다던가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고 나 계좌 다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소개드리고 공략 타점 알려드리고 계좌 복구할 수 있는 전략도 드리고 할 테니까 잘 이겨내 봅시다. 오늘 영상 그리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구글 플레이 어플 주식 용어 사전 그리고 PC나 아이폰 하단의 영상 주소 클릭하셔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이 보실 수 있고 매일 장 전에 이제 올라가는 시간대가 그때 올라가니까 그때 한번 또 봤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